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남수단. 반면에 천연자원이 많아 석유 위 피 흘리는 최빈국이라는 별명까지 있는데요. 중국, 미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모두 손을 뗀 그 땅에서 왜 하필 우리나라만이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국제개발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각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30년간 일하며 수많은 나라들의 제안을 검토해온 한 여성이 있었어요. 엘리너 벤스. 그녀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한국 기업과의 쓰라린 경험 때문이었죠. 화려한 약속만 늘어놓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기억이 그녀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런 그녀 앞에 2025년 어느 날 남수단 마이너스 한국 협력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였습니다. 또 한국이라고. 이번엔 뭘 노리는 걸까? 세상 그 누구도 가지 않는 남수단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목격하게 될 놀라운 진실을요. 과연 한국은 정말 이익을 위해 남수단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 여인의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현장의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국제개발은행 본부. 2025년 초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남수단 개발 협력 제안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극기와 남수단 국장이 나란히 붙어있는 표지를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의 제안이라고. 이번엔 한국이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15년 전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제 커리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바로 그 프로젝트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화려한 청사진과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폐허와 불신뿐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약속했던 기술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현지 인력을 단순 노동에만 활용하고 핵심 기술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들의 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갑작스러운 철수로 프로젝트를 좌초시켰을 때 저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그 일로 제 커리어에는 큰 오점이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어요. 화려한 말로 포장된 그들의 제안을 볼 때마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겉으로는 인간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을 반복해서 봤거든요. 언제나 그랬지. 화려한 청사진, 거창한 약속. 하지만 결국 남는 건 폐허와 불신뿐이었어. 저는 제안서를 덮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수단처럼 절망적인 상황의 나라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숨겨진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저 무모한 자선 사업이거나요. 15년 전의 아픔이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제안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남수단 외교부 차관 윌리엄 오테노의 서울 회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비춰졌어요. 오테노 차관은 한국을 지원국이 아닌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라고 칭하며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닌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여러분을 찾고자 합니다. 영상 속 오테노 차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100년 파트너?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들의 파트너십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어. 그저 자원이나 빼가려는 수작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들은 우리를 번호표로 불렀고 진정한 소통은 없었습니다. 국제개발은행 회의실에서 남수단 제안 검토 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초기 평가를 맡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이 프로젝트가 또 다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꼼꼼하게 허점을 찾기 시작했죠. 남수단의 자원 매장량은 엄청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인프라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곳이죠. 게다가 치안 불안은 어떻습니까? 중국, 프랑스, 미국 모두 철수했어요. 한국이 과연 무엇을 믿고 저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젊은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닥터 벤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한빛 부대와 코이카는 지난 12년간 남수단에 꾸준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떠났을 때도요. 특히 한빛 부대는 단순한 군사활동을 넘어 도로 복구, 의료 지원, 심지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까지 현지 주민들의 신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분석가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어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남수단 톤즈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태석이라는 한국 신부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의사이면서 신부였던 분이죠. 현지 이름으로는 파더 쫄리라고 불렸고요. 이분이 세운 학교에서 현재 47명이 의사가 되거나 의대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남수단 사람들은 이분을 지금도 아버지처럼 기억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신뢰의 뿌리가 바로 이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남수단 정부는 이분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다고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신뢰? 그게 돈이 됩니까? 국제개발의 역사를 보세요. 신뢰나 인간적 가치 같은 말들은 결국 실패를 포장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했어요. 분명 숨겨진 이익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저 무모한 자선 사업이거나.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한 사람의 신부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과거 제가 경험했던 한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5년 전 그들은 현지 사람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는데 지금 듣는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며 47명의 의사를 길러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맞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의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 국제개발은행 고위 간부 회의에서 저는 남수단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제 팀이 수집한 데이터는 예상 밖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남수단 측은 자원 지분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제안했습니다. 석유, 금, 우라늄. 하지만 인프라 부재와 치안 불안으로 개발은 요원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때 팀원이 보고서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닥터 벤스, 한국개발 컨소시엄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도로망 복구 시 물류비 2,835% 절감, 응급환자 이송시간 절반 단축, 초등학교 재등률 50% 이상 증가. 심지어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15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저는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죠.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다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과거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장밋빛 전망이 결국 허구로 드러났거든요. 한국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마크 이사는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회의 후 사적인 자리에서 마크가 말했습니다. 엘리너, 요즘 남수단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군. 자네답지 않게 말이야. 혹시 과거의 그 일 때문인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마크, 나는 그저 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과거의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 아시아 기업들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지.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내 커리어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야. 마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지 않나? UN 보고서에도 한국의 활동은 현지 주민의 문화와 생활 욕구까지 반영한 현지화된 지원 모델이라고 평가되어 있더군.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건 어떤가? 마크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제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이상한 한국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직접 남수단으로 향했습니다. 유니티주 보로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흙먼지가 날리는 도로를 보며 저는 현지 코이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 복구된 도로라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없군요. 코이카 직원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닥터 벤스, 이전에는 우기철에 트럭도 오토바이도 멈췄고 15km를 남기고 환자가 숨을 거두던 곳입니다. 지금은 수송 시간이 6일에서 1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지역 시장이 다시 열려 밀가루와 약품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작은 진료소,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마을 광장. 제가 예상했던 폐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료소에서 저는 알리아라는 남수단 여인을 만났어요. 알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에는 자식이 아파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하지만 한빛 부대가 도로를 복구해준 덕분에 이제는 차에 태워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건 한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번호표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사정을 묻고 안부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알리아가 덧붙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더 쫄리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더 쫄리.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죠. 의사이면서 신부였던 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곳 톤즈에서 의료와 교육에 헌신하다가 한국에서 선종하신 분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분의 유산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세우신 돈보스코 학교에서 지금 47명이나 의사가 되거나 의대에 가고 있어요. 모두 파더 쫄리를 닮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 도와주는 것도 그분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알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순간 굳어졌어요. 제 머릿속에 과거의 차갑고 이기적인 한국 기업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한국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한 사람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이곳에서 꽃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차가웠는데 지금 여기서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빛부대 주둔지에서 저는 지휘관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강대국들이 모두 철수할 때 한국만이 이곳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인도적 지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어떤 전략적 이익이 있을 텐데요. 지휘관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닥터 벤스, 저희는 이곳에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합니다. 저희는 총보다 라디오를 먼저 켜는 군대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곳에 남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휘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 뇌리에는 15년 전 이익이 없으니 철수한다고 통보했던 한국 기업 관계자의 차가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그 과거의 일은 한국 전체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부의 단면이었을까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저는 마을 광장에 설치된 태양광, LED 조명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득 과거 제가 실패했던 항만 프로젝트 현장에서 보았던 차갑고 어두운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희망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달랐어요. 이것이 진심이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15년 전에 그들은 어쩌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일지도 몰라. 혹은 그들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이 작은 불빛들이 내 오랜 편견을 깨뜨리는구나.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수단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팀원들은 제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닥터 벤스,
남수단 보고서 작성이 평소보다 훨씬 긍정적이신데요. 심지어 인간 중심 개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수단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톤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정신이 지금의 한국개발협력 철학의 뿌리가 되었더군요. 그들의 한강의 기적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의 희생정신, 회복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더군요. 저는 책상에 놓인 한국경제성장사 책을 집어들었어요. 과거에는 무시했던 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과 함께 남수단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발전이었어요. 마크 이사가 제게 말했어요. 자네가 그렇게 확신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군. 자네의 과거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 내가 틀렸어. 15년 전의 그 일은 분명 아픈 기억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전부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말이야. 그분이 남수단에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들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그들의 조용한 진심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 이태석 신부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꽃 피우고 있다는 것을 직접 봤거든. 저는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개발은행 이사회 회의에서 저는 남수단과 한국 협력 프로젝트의 공식 승인을 위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냉철한 모습에 진심을 더해 설득력을 높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남수단이 제시하고 한국이 받아들인 것은 현지 인력 고용 50% 이상 보장, 체계적인 기술 이전, 그리고 장기적인 자립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이는 전 세계 개발 협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투자 회수 가능성.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잊으셨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남수단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꽃 피우고 있어요. 그분의 제자 47명이 의사가 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남수단 사람들은 한국을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가장 강력한 안전 보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수익보다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형 도시 선점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 열정적인 설득과 남수단 현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로 이사회는 점차 설득되었어요. 제 과거 아픔이 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마침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찾았어. 개발은 단순히 돈과 기술을 퍼붓는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었어. 제 과거 실패가 이제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남수단의 황량했던 땅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단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수단에서 그들의 조용한 진심을 목격하며 저의 모든 편견은 깨어졌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한 분이 이곳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꽃피우고 있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이 세상이 포기한 땅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진심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남수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꿈꾸었던 세상이 바로 여기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 연설에 남수단 주민들과 한국 관계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윌리엄 오테노 차관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몇 년 후인 2024년 남수단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로가 놓이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남수단 사람들은 한국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포기했지만 한국은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길을 열고 생명을 지켰다. 사람을 먼저 본 그 선택이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나 자신의 오랜 편견까지도 치유해 주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나는 한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제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남수단 아이들이 그려준 태극기와 남수단 국기가 함께 있는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땅에 끝까지 남은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조용한 진심이 한 여인의 편견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개발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